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러시아 매체 RT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한 로이터 통신 내용을 전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심각한 전쟁법 위반 같은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인도적, 재정적 지원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한 윤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첨언을 한마디 하자면 여기서 국제사회라는 것이 전 세계 인구 20% 미만인 집단 서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브릭스를 포함한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RT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측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RT는 또 3월 모라비에스키 폴란드 총리가 유럽연합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한국으로부터 포탄 구매를 시도할 것임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신중해야 합니다. 속마음이 어떻든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외신이 질문하면 그저 평화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든지 모두 협상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원론적인 얘기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더글러스 맥그리거 예비역 대령은 키예프가 성공적인 반격을 위한 자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러시아가 승리한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어차피 러시아가 이기고 있으며 러시아인들이나 우크라이나인들이나 진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펜타곤 기밀문서 유출은 전장에서의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맥그리거 대령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매우 끔찍한 위치에 있다면서 미국은 그들이 봄에 대규모 공세를 시작할 것을 압박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현 시점에서 무슨 차이를 만들 힘도 그럴 만한 자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5월이나 6월에 공격해올 러시아에 맞서 방어해야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맥그리거 대령은 딱 봐도 결론이 나왔으니 어느 쪽이 이긴다고 논쟁을 벌일 거리도 안 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여전히 반격은 서방이 지원하는 전차와 중화기에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도 장비지만 인적 요소도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차 훈련병이 폴란드 훈련장에서 레오파르트2 전차 충돌 사고를 낸 상황을 풍자한 사파입니다. 서방 전차를 격파하면 현상금을 주겠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약속했는데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축하한다 미콜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너한테는 줄 루블이 없다는 캡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콜라는 우크라이나인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보통 미콜라와 타라스라고도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발차기로 레오파르트 포탑을 날리는 풍자도 있습니다. 전차 충돌 사고가 난 뒤 폴란드 교관은 비싼 장비를 우크라이나군처럼 서투르게 막 다루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제 무기도 다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키예프스키구의 한 주상 복합 건물을 미제 AGM-88 함 미사일이 강타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레이더를 파괴하는 무기인데 아무데나 TV 안테나만 있어도 표적으로 인식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격 시점과 관련해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그저 가까운 시일 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데니스 슈미갈은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힐즈와 인터뷰를 갖고 여름까지 반격이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뉴스위크는 펜타곤 기밀문서를 인용해 우크라이나의 반격 개시일자는 4월 30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월 28일자 기밀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건데 하나마나한 말입니다. 소위 기밀문서에 따르면 서방이 훈련시키고 장비를 제공한 9개 여단 가운데 6개 여단은 3월 31일까지, 나머지 3개 여단은 4월 30일까지 준비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황당한 소리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대공세를 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싸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병력을 갈아 넣으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나 슈미갈이나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 펜타곤 대변인은 온라인에 게시된 수많은 기밀 정보의 유출 범위와 규모를 알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계속 문서를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는 계속 무슨 특종이라면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밀 문서라고 하면 미디어 환경에서는 그냥 상사가 됩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는 알 게 아닙니다. 확인할 수 없는 정보라면 마구 떠들어도 됩니다. 러시아군이 무기가 없어 삽을 들고 우라를 외치면서 돌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펜타곤 기밀 문서라는 제목만 앞세우면 아무 말 잔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